그 참고로 이제 이 줌으로 원주에서 줌으로 미국에 있는 교포 어르신들에게 사회적 처방 강의를 몇 번 했었어요, 줌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인제 디지털 사회적 처방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요렇게 줌을 통해서도 사회적 처방 강의라든지 또는 프로그램 소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어진 강의는 "원주의 사회적 처방 사례"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연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시범 사업이 주로 오늘 발표해 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간략한 이제 저의 양력이고요. 아시다시피 왜 사회적 처방이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이 2025 년도인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노인이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이는 이제 확 줄어드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노인분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이라든지,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신체적인 특성,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정신적 특성이 인제 많이 바뀌게 되고 그 총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에게는 사실 약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효과가 미미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약이 아닌 새로운 방법이 무엇이냐를 놓고 영국에서 고민을 해서 영국에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사회적 처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같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데에서는 사회적 처방이 특히 중요한 그런 새로운 정책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구 구조도 봐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걸 보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신체적인 특성, 노인들의 정신적인 특성, 노인들의 사회 활동,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인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인제 사회적 처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제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사망률이 줄어들죠. 네. 그리고 평균 수명이 늘어가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5 년도인데 이미 여성분들은 86 세, 남성은 80 세, 곧 5년 뒤에는 여성이 88 세, 남성이 83 세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 국가로 바뀌어가게 되기 때문에, 요러한 시점에서 노인과 관련되는 새로운 제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노인 인구 추이인데, 한국이 일본, 한국이 절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사회적 처방이 지금 전국에 7개 7개 도도부현에서 지금 시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사회적 처방하고 관련되는 국가 사업이 건강 증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건강 증진 사업이 1990 년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날씬했었던 인제 사람들이, 그 당시는 인제 TV는 이렇게 두툼한 TV였었는데, 2008 년도부터는 남성들이 이렇게 배가 나오고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 가고 TV는 슬림화, 지금은 뭐 더 슬림화가 돼 가고 있죠. 그래서 이 뚱뚱해져 가는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사실 이 비만인 경우는 비만을 줄이는 약이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약이 있긴 있지만은 뭐 위절제술이라든지, 그렇지만은 이 비만을 줄이는 데에 강력하게 효과가 있는 게 바로 또 이제 사회적 처방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비만, 고혈압, 당뇨병을 줄이는 데에도 사회적 처방이 보건소 사업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인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건강하게 하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를 비롯해서 전국에 110개 도시가 지금 건강도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도시 사업에서의 핵심도 약을 사용해서라기보다는 도시 환경을 바꿔준다든지, 또는 지역사회 주체들이 상호 협력한다든지,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주로 아마 지역사회에서 상호 협력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강도시라고 하는 개념에서도 사회적 처방을 중요시하고 있고,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라고 하는 데에서도 사회적 처방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원주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인구가 36만 명이 사는 도시고, 도시에서의 브랜드는 이제 건강도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장님은 건강도시를 도시의 브랜드로 했었고, 이번 시장님은 건강도시, 그 다음에 경제도시라고 하는 이제 컨셉을 해서 시정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 건강도시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디지털 헬스 건강도시, 건강한 푸른 도시, 위험에 대응하는 도시, 미래지향적인 도시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건강도시 사업에서의 핵심적인 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국가 사업과도 연결이 되는 뭐 그런 이제 사업을 원주시에서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통합 돌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잘 아실 필요가 있는데, 아마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이 통합 돌봄 사업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시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어르신 선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장애를 가지신 장애우들 선도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선도 사업이라고 하는 게 핵심 사업이 세 개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 돌봄 사업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보건 서비스, 복지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이러한 통합 돌봄 사업에 사회적 처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영어로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거고, 커뮤니티 케어도 영국에서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게 되고, 영국은 커뮤니티 케어 액트라고 하는 커뮤니티 케어 법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영국에서 개발이 된 이제 사회적 처방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회적 처방은 영어로 소셜 프리스크라이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방은 우리가 병의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써주죠. 그러면 그 처방전을 써주면은 그거를 갖고 약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국에 가서 그 처방전을 내면은 약국에서 고혈압약이나 당뇨병 약이나 또는 우울감이 있는 분들에게 이제 항우울제 같은 걸 이제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그 약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인 해결 문제는 아니죠. 그죠?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고혈압약을 처방해서 고혈압약을 먹었을 때에 사실 혈압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죠. 사실 혈압이 높은 근본적인 문제는 소금을 많이 먹었다든지, 또는 스트레스가 많았다든지, 또는 운동을 안 했다든지, 또는 아까 슬라이드에서 잠깐 보여줬었던 비만인 경우라든지, 이 비만인 분들이 혈압이 높거든요. 근데 그 고혈압약을 먹었다고 비만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이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혈압을 정상 혈압으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는 건지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또는 일본에서도 고혈압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걸 우리가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 처방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냐면은, 사회적 처방이라고 하는 거는 어, 사회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의사가 만성질환,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 약물 등을 비롯한 의학적 처방과 더불어 사회적 활동을 하도록 처방하는 게 사회적 처방이다. 그러면 사회적 활동이 뭐냐? 영어로 소셜 액티비티라고 하는데, 오늘 주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약국에 의사가 약 처방을 내면은 약 처방전을 갖고 약사에게 갔는데, 사회적 처방에서는 약사한테 가는 게 아니고 링크 워커라고 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그러면 그 링크 워커는 사회적 처방전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이분은 비만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링크 워커는 그 사회적 처방 전에다가 운동을 어디 가서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메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받아주세요.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처방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직종은 아직 없습니다. 영국에는 현재 한 2천 명 정도가 있고요.
30년까지 9천 명을 새로운 직종으로 양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이 링크워커인데 지금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만약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간호사 선생님인 경우에는 내가 하는 일이 링크워커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적 처방이 왜 등장했느냐? 이 GP라고 하는 거는 영국의 의사입니다. 영국의 의사고 영국의 의사들은 수고하셨어요. 영국의 의사는 한 명당 의사 한 명당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등록 환자를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하는 의사를 GP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GP라고 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혹시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보건 진료소에 계신 간호사 선생님 계신가요? 보건 진료소에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 계신가요, 혹시? 네. 어, 보건 진료소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가보신 적이 있거나 그런 거 아시죠? 농촌 지역에 가면은 가령 지리산 입구에 가다 보면은 왼쪽에 어, 청학보건진료소인가 무슨 그런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고 그 간호사 선생님이 커버하는 지역 주민이 한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 간호사 선생님이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누가 고혈압 환자고 누가 당뇨병 환자고 이런 거를 훤히 압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환자를 어디에다가 의뢰를 시켜야 될지 가령 우울감이 있는 분들에게는 음악 치료를 하는 단체에 소개를 한다든지 또는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독서 풀이는 독서 프로그램에 한다든지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그 치유 농업 프로그램이든지 또는 텃밭 가꾸기 같은데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 의뢰를 하는 그런 활동을 우리가 사회적 처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영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음악 치료, 미술 치료, 텃밭 활동, 라인 댄스, 독서, 운동 같은 게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면 NHS에 의한 사회적 처방 제도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국의 건강보험공단하고 유사합니다. 진주에 가면은 진주 건강보험 지사가 있거든요. 그런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업무가 NHS에서 하는 거하고 유사한데 NHS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비를 지금 납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건데 영국에서는 아프기 전에 또는 입원하기 전 단계 환자들에게 음악 치료나 미술 치료, 텃밭 활동, 라인 댄스 같은 거를 제공해 줌으로써 입원을 방지하자 또는 질병이 더 심해지는 거를 줄이자라고 하는 컨셉에 의해서 사회적 처방이 들어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사회적 처방이 있는 영국의 그 정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은데 여기 보면은 프라임 미니스터 테레사 여사입니다. 그 영국의 총리. Launches Government's First Loneliness Strategy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감, 고독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부에서 그거 요새 열심히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다음 달에 큰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그 고독감을 영어로 론리니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고독감을 줄이는 전략으로 여기 보면은 소셜 프리스크라이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감을 줄이는 정부 정책이 뭐냐 그러면은 사회적 처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사회적 처방을 도입을 해서 하는 정책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WHO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환자들끼리 연결을 시켜주자. 커넥팅.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경상남도 같은 경우도 농촌 지역에 가면은 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있고 경로당에 안 오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신체적인 건강도 좋고 정신 건강도 좋은데 경로당에 안 오시는 분들은 신체 건강도 좀 안 좋고 특히 정신 건강이 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에 안 오는 분들을 좀 연결을 시키자. 그래서 인제 연결 사회라고 하는 윤석열 정권에서도 연결 사회라고 하는 공약이 있거든요. 그 연결 사회의 영어 의미가 바로 이 커넥팅입니다. 그리고 non clinical 서비스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 아마 그 대학원을 다니신 분들은 익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소셜 디터미넌트 오브 헬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건강 결정 요인이 뭐냐?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이 꼭 균이나 바이러스만이 아니고 포용적인 사회, 사회복지에서 많이 나오는 용이죠. 포용적인 사회. 그다음에 주거 환경. 주거 환경이 좋으면은 천식 같은 게 적은데 집에 곰팡이가 껴있는 반지하식 집에 산다 그러면은 천식이 생기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거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WHO에서 이런 이제 툴키트를 만들었고요. 다시 영국의 NHS에서 멘탈 웰빙 즉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5가지 스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커넥팅. 다른 사람하고 연결을 시키자. 그래서 연결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집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 서울시에 지금 지난번 서울시에 외로움 고독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이 생겼습니다. 국에서 이제 세미나를 주관을 하는데 세미나 담당자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 시내에 집에서만 틀어박혀 있고 사회로 바깥으로 안 나오는 사람이 몇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끄잡아낼 것이냐가 지금 서울시 정책 중에 하나의 중요한 정책인데 집 바깥으로 안 나오는 청소년들이 결국은 자살 위험이 높은 거죠. 그리고 정신 질환을 갖고 있고. 그래서 커넥트 연결을 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피지컬리 액티브 신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새로운 좀 스킬, 기술을 좀 배우게 하자. 이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악기를 하나 만드는 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커피 바리스타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일본에서는 치매 예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 카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동네에 와서 그냥 간단한 간이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어서 한 잔에 1,000원이나 1,500원에 팔게 하는 뭐 그런 치매 카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뉴 스킬이 될 수가 있겠죠. 커피를 배움으로써 커피 배우면서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교류가 되고 커피 배운 뒤에는 커피를 팔아서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팔아 가지고 자기가 소득도 생기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give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거죠. 그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죠? 어떤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pay attention to the present moment 그래 가지고 현재, 현재에 집중을 하자. 현재. 너무 미래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좀 집중하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사회적 처방이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퍼져 있냐 하면은 일단 사회적 처방의 본산지는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 그다음에 영국 옆에 아일랜드 그다음에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요.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여기 카나다, 미국 이런 나라들이요. 그다음에 중국도 일부 지역에 지금 이제 사회적 처방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여기 호주, 뉴질랜드 여기 조그만 게 있죠. 싱가포르 그다음에 이제 한국 제가 사회적 처방을 4년 전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한국도 다행히 이렇게 사회적 처방이 들어온 거로 돼 있고 지금 또 여러 선생님들 특히 송 원장님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덕분에 이렇게 지역 사회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그다음에 광주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광주시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으로 대전시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올해 지역문화진흥재단 과제로다가 4개 지역이 또 7개 지역이 또 추가가 됐고 그래서 한국도 이렇게 좀 꾸준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